자, 건축직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 머릿속에 딱 이 두 글자가 떠오를 겁니다. 7급 아니면 9급. 이게 정말 큰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속 시원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중요한 선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 정말 평생의 숙제 같은 질문이죠. 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문성을 살리는 건축가로 남을 것인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사이에서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건축직 공무원이 그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럼 건축직 공무원이 정확히 뭐냐?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하는 건축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또 복잡한 건축 법규 같은 걸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기술직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랑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첫째, 7급이랑 9급이 뭐가 다른지, 둘째,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셋째, 합격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합격 비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7급과 9급.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응시 자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자격 요건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9급이든 7급이든 둘 다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문턱이 훨씬 낮죠?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부 지방직 7급의 경우에는 경력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건 내가 지원하려는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자, 이제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시험입니다. 7급이랑 9급 시험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 속을 샅샅이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9급부터 볼게요. 9급은 총 5과목을 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건 공통 과목이고요. 여기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이렇게 전공 2과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소양이랑 전공 지식을 골고루 테스트하는 거죠. 자, 이제 7급 국가직인데요. 와,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단계가 여러 개예요. 일단 시험 보기도 전에 미리 따놔야 하는 게 있어요. 토익 같은 영어 성적,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급 이상. 이건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으로 PSAT라는 걸 봅니다. 공직 적격성 평가인데 여기서 논리력이나 자료 해석 능력을 봐요. 이걸 통과해야 드디어 2차 시험에서 전공 과목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리학개론을 포함해서 무려 4과목이나 됩니다. 확실히 9급보다는 과정이 길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점수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5%입니다. 이 5%가 뭐냐면 바로 자격증 가산점이에요. 만약에 건축기사나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 그럼 무려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5%면 어마어마한 거죠. 산업기사는 3%고요. 특히 9급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3%를 주니까 이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치열한 필기시험을 통과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최종 보스가 남아있죠.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에서는 딱 이 5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 사람이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둘째, 건축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태도나 소통 능력, 창의성 같은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성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최근 건축 법규 중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이건 그냥 법을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거죠. 전공 질문은 이런 식이에요.
요즘 친환경 건축이 대세인데 친환경 건축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럼요.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가진 전공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걸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려는 거겠죠? 자,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어떤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합격하고 나면 실제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국가직은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같은 중앙부처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는 거죠. 반면에 지방직은 우리 동네를 챙기는 겁니다. 시청, 구청 같은 곳에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하는 일도 정말 다양합니다. 공공건축물 하나를 짓는다고 하면 그 시작인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공사 감독, 그리고 마지막 다 지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준공 검사까지 이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법을 만들고 관리하고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까지 하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데? 바로 합격 전략입니다. 제가 딱 4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자격증 따세요. 기사나 산업기사로 가산점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둘째, 기출 문제를 파세요. 적어도 최근 3년치는 보면서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 만약 7급을 준비한다면 피셋 정복은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나는 필기만 붙으면 돼가 아니라 평소에 전공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정리해두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7년부터 지방직 7급 시험이 확 바뀝니다. 지금 있는 국어 과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PSAT가 들어와요. 시험 방식도 국가직처럼 3단계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길게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변경 사항을 반드시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나에게는 과연 어떤 길이 맞을까?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좀 더 빨리 합격해서 실무에 뛰어들고 싶다 하시면 9급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는 건 각오해야 하고요. 반대로 나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까지 가고 싶다 하시면 7급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PSAT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가진 지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도전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만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위대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